김무성 의원이 오늘 대구를 방문해 지방선거 때 부산에서 중앙당 선대위 회의를 연 것은 무척 잘못된 일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이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년에 열릴 제7차 세계 물포럼이 300일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무성 의원이 오늘 대구를 방문해 남북권 신공항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하는 걸 철저히 막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에서 중앙당 선대위 회의를 연 것은 무척 잘못된 일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대위 회의를 부산 가덕도에서 연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며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상해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장본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은 당시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절박해 중앙당이 가덕도 회의를 결정했는데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공항은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입지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앞장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극적인 발언과 행동이 너무 많았던 것에 대해서 저 자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 의원이 당원과 대의원을 만나는 일정을 줄이고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모습으로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문시장이 대구 여론의 관문이기 때문에 신공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일정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완전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 정당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청와대와의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자진 사퇴까지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장원영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과 새누리당 대구 국회의원들이 오늘 서울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첫 만남이었는데 역시 내년도 국비 확보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과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첫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화두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국비 예산 확보 환경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 지금 예산 신청이 되어 있는데 부처에서 상당 부분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한 예산 3조 2천억 원 가운데 7천억 원 넘게 삭감돼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됐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각자 상임위별로 좀 할당을 줘서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공약 사업이나 대구의 중요 정책들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텐데 대구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 당선자 못지않게 제1로 생각하고 적극 챙기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 대구시장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대구시가 국책사업 예산 확보를 비롯한 대구시의 주요 현안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제9대 경상북도 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권영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9대 경상북도 의회는 믿음과 신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지난 2010년 7월 출범했습니다. 정말 의회가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전문성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민생 현장 중심에서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63명의 의원 가운데 초선이 60%, 무소속과 야당 의원도 20%를 넘어 역대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폈습니다. 9대 경상북도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의안 처리 574건, 의원 입법 176건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도청 이전의 기반을 다지고 의정연구회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의 무산, 체감하지 못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신공항 유치 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9대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 270회 임시회 마지막 날 의원들의 청렴을 의무화하는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을 제정하고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소통과 화합,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제10대 경상북도 의회는 다음 달 8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전체 60명의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52명, 의정 운영에 새누리당 일변도를 탈피하는 과제와 함께 도청 이전과 도청 신도시 조기 정착의 과제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조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수성 의원을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청송군수 선거의 한동수, 윤경희 후보자의 입당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거구에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은 당분간 입당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달성군 가축 사육 농장으로부터 5km 떨어진 토종닭 농장에서 지난 사흘 동안 토종닭 13마리가 폐사했고 이 가운데 2마리를 간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폐사한 닭 등의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닭 100마리를 오늘 안에 매몰 처리하는 한편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 설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대구 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 물포럼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물포럼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행사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물포럼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푸른색 공 300개로 채워진 물시계가 가동되고 세계 물포럼의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물포럼을 300일 앞두고 물포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짐 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내년 세계 물포럼을 전 세계 물 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국내 물 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대회 사례들을 거울 삼아 세계 물포럼의 성과로 무엇을 남겨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와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 홍보 대사 위촉 등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직위는 내년 4월 12일 포럼 시작 전까지 물절약 실천 거리 캠페인이나 어린이 물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로 남을 것이냐에 관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차 물포럼의 콘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7차 물포럼이 우리 국익에 또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국내 물산업 발전, 물의 중요성 홍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등 각종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세계 물포럼. 지구촌 최대 물 관련 행사인 제7차 세계 물포럼의 개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앞으로 남은 300일간의 준비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정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에 사는 대학생 20살 양모 씨는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인터넷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수에 사진과 글을 올렸다가 5.18 유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15살짜리 외아들 관 앞에 오열하는 어머니 모습에다 택배 왔어요라고 쓰고 밑에는 착불이요라는 글까지 붙였습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분이 만약에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재판부는 5.18 유가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맞다며 모욕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2003년 숨진 사진 속 어머니에 대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유족회는 이걸로 인해서 2번 죽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양 씨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면서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역사 왜곡 방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김범일 대구시장과 권영진 당선인이 올해 안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고집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뒤 개통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도시철도 3호선의 개통이 내년 상반기로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이 늦어짐에 따라 개통에 맞춰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선도 함께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방패장이 이달 말에 준공됩니다. 주민투표로 터가 정해진 지 9년 만인데 조만간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굴 방식인 경주 방패장 1단계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수직으로는 지하 80에서 130m, 동굴 길이는 1,400m에 이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사일로에는 16,000드럼의 방패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일로는 총 6개로 10만 드럼을 보관하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패물을 모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내진 1등급으로 건설됐고 지하수 유출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지하 저분 시설은 여러 가지 인공 방벽과 자연 방벽 그리고 방수층, 차수 그라우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차수를 할 수 있도록 시공이 되었습니다. 동굴 방식인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천층 방식, 즉 땅을 얕게 파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공법으로 건설됩니다. 더 나아가 3, 4단계까지 확장되면 80만 드럼, 향후 60년 동안 발생하는 방패물을 처분하게 됩니다. 안전성 논란으로 자주 설계를 변경하느라 4년 가까이 공기가 연장돼 공사비도 당초보다 증액되는가 하면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단 간부가 징역형을 받는 등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한 바퀴 정미옥입니다.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태양광을 비롯해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를 갖춰 경북 도내 공공건물로는 최초로 녹색건축 최우수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관, 생활 속 탄소제로 실천과 체험을 위한 탄소제로관 등의 다양한 상설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미 탄소제로 교육관. 앞으로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어떤 인류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탄소를 줄이려면 어떤 실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교육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경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안에 문을 연
경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 메뉴 개발과 교육장 등을 갖추고 앞으로 어린이 급식 시설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오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용지는 모두 37필지에 64만 6천 제곱미터 면적이며 첨단 기계업종은 6필지 13만 제곱미터, 미래형 자동차 업종은 31필지 51만여 제곱미터로 이뤄져 있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93만 7천 원인데 23일부터 닷새 동안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시 여성회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오늘 이마트 비산점에서 이동 직업 상담소를 열고 구인구직 상담을 해주고 취업 박람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동대한바퀴 정미욱이었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49억 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줄었습니다. 이는 지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 전자제품 수출이 23% 줄었고 환율 하락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입도 기계류와 철강제 수입 감소로 1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6.8%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한 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구미지역 8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3, 4분기 기업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기준치 100보다 조금 낮은 9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 4분기보다 1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주요 선진국의 경제 불안과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 영업이익, 자금 사정 등에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대구시 동구 복무 레포츠공원 단산지에서 수상 스키를 타던 42살 이모 씨가 보트 스크루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수상 스키에 태우고 보트를 몰던 41살 신모 씨가 이 씨가 물에 빠지자 구조하려고 배를 돌리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청도군수 후보가 당선 무효 소청을 냈습니다.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청도군수 선거에서 97표 차이로 떨어진 김하수 후보는 지난 16일 이승률 당선인에 대한 당선 무효 소청을 냈고 재검토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